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 자치경찰에서 8년째 강력반으로 근무하고 있는 캐롤이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경찰 근무 중에 제가 잡은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와 그를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왈칵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긴 사연이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듣고 싶은데요. 이제 캐롤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보통 제 주변 경찰관들에게 왜 하필 경찰관이 되고 싶었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찰이어서 군인이어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가 두 번째입니다. 두 이유는 사실상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부모님을 그대로 배우고 자란 거죠. 저는 위의 두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경찰관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숭고한 마음 때문에 지망한 일은 아니었어요. 애당초에 경찰관이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오래된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관이 되었느냐고 물으시겠죠. 저는 원래 부모님이 거의 방임하다시피 키웠습니다. 좁은 방에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대신 넓은 체육관에서 호신술을 배웠죠. 10살 때부터 부모님은 지인인 체육관 관장님에게 120파운드 정도를 주고 저를 맡긴 뒤 놀러나가고 술 마시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장님은 태권도와 유도 같은 무술들을 잘 알고 계셔서 저에게 무술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이 데려오는 걸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관장님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부보다는 나를 지키는 무술을 배우는 게 훨씬 재밌고 시간도 잘 갔으며 몸에도 잘 맞았어요. 관장님은 내가 운동과 무술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면서 혼자 훈련해도 내 몸을 지킬 정도는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니 좀 더 욕심이 났습니다. 관장님에게 발차기가 많고 화려한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관장님은 매우 당황해하셨죠. 본인은 체육의 일환으로 가르쳐준 거지. 무술로서 깊게 파고들려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인은 단지 품띠 정도의 수준이라며 관장님이 잘 알고 지내는 태권도 사범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잘 배워서 무술을 쓸 수 있는 경비 직원이나 경찰에 지원해서 빨리 돈이나 벌 작정이었죠. 어차피 부모님은 나한테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지경이었기에 나 스스로 나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장님께 소개받아 들어간 태권도장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체육관처럼 자유롭게 훈련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배웠던 태권도의 기본기를 선보였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또 처음부터 배울까봐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사범님이 나와 저를 보고는 뭔가 좋지 않은 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본기가 아주 우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는 발끈해서 태권도가 그냥 발차기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빨리 기술이나 가르쳐달라라는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불만을 얘기하건 말건 저는 아예 새로 배워야 한다며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고 체육관 관장님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죠. 어떻게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범님을 소개시켜 주었냐고요. 관장님은 본인도 처음엔 저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단지 무술은 상대방을 제압하기만 하면 그만 아니냐고. 다시 한번 가서 진지하게 사범님에게 가서 태권도란 어떤 무술이냐고 제대로 물어보면 답을 해주실 거라 하더군요. 이튿날 자유연습이 한창인 태권도장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사범님께 다가가 태권도가 뭐냐고 물어봤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사범님은 그렇다면 무술을 배울 게 아니라 총을 살아라고 했어요. 어떤 무술이든 무술은 제압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낮추며 상대를 존중할 때에야 비로소 무술이 완성된다고 하셨죠. 제가 그때가 16살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멋지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사범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같은 제 성격이 금방 누그러지지는 않아서 품새를 배울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아니라 한국인 사범님이 많이 화를 참으셨습니다. 품새를 할 때 자세가 진짜 엉망인 게 많았거든요. 품새가 엉망이면 경기의 기술을 사용할 때도 자세가 흐트러진다면서 아주 저를 작사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수련하고 또 수련했어요. 그리고 영국 태권도 국가대표 예선까지 나갈 정도의 실력이 되었죠. 물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 진출할 수준은 되지 못했으나
보안경비원이나 경찰관 특기생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은 갖췄습니다. 태권도를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에 지원했고 스코틀랜드 자치경찰 역사상 4번째로 강력반에서 일하는 여성 경찰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시도 많이 받았죠. 주변 남자 경찰관들을 잘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변의 걱정과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체력시험이나 도주자 제압 경연에서 상위권에 드는 등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능력을 인정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괴범은 철저하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만 노리고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오히려 부자 아이들을 납치해야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치밀했죠. 보통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맞벌이를 해야 하고 일이 끝난 뒤 녹초가 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깊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이 유괴범은 그런 심리와 현상을 이용했어요. 아이들을 유인해 붙잡은 뒤 가난한 부모들에게 현금 대출을 시키는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는 돈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끌다가 아이의 목숨을 거둔 뒤에 아이의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간 말종이었죠. 수법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만큼 제보자도 많이 나와 그의 몽타주가 나왔고 때문에 수사망은 더욱 좁혀졌어요. 그럼에도 이놈은 경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저도 매일 밤 범인을 잡기 위해 추가 근무를 뛰었죠. 그리고 그날 밤 범인과 저는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사건 때문에 잠복 근무를 하던 도중이었어요. 화장실이 1층에 없고 3층에 있길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꽤 허름한 상가였죠. 화장실도 그만큼 더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바로 앞에 그놈이 있는 겁니다. 그놈은 매우 당황하면서 칼을 꺼내려는 동작을 했고 저는 곧바로 무지막지한 옆차기를 날렸어요. 그자는 우억하면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배를 부여잡으며 쓰러졌죠. 그리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본청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순간 머뭇거렸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다행히 태권도를 배운 덕분에 그놈을 잡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만 10명이 나온 사건인데 여기에서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일찍이 잡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저에게 제대로 된 태권도를 가르쳐주신 한국인 사범님께 감사 말씀 올려야겠네요. 캐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큰일을 해내게 만든 체육관 관장님과 한국인 태권도 사범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